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조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지금 걱정하시나요? 주제가 첨단과학,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젊은 과학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좀 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걱정되시나요?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면 당연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혹시 강의 내내 지루한 잔소리나 잔뜩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다시피 저는 과학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는요. 이들 노벨 수상자들과 같은 급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꼽살이 낄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강의 내용이 지루하지는 않을 거고요. 유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 답이 놀라웠습니다. 첫째, 챗봇이 답변을 불과 2, 3초 만에 뚝딱 찾아주는 것이 놀라웠고요. 둘째는 챗봇의 답변이 상당히 좋은 답변이라는 것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학생들은 다름과 같은 능력을 갖춰야 한답니다. 5가지 능력을 나열했으니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이제 챗봇이 훨씬 더 잘 답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기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계산을 잘해봤자 아마 챗봇 발끝도 따라가기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즉 창의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챗봇 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챗봇 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될 테니까는요. 자, 그렇다면은 창의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마저 챗봇이 이미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5가지 중에서 2번째, 3번째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창의력과 연관되나요? 여러분들 잘 연관 짓기 어렵지요? 창의력은 무언가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지 좀 알쏭달쏭하지 않나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집단지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제 인간 혼자서는 AI, 인공지능을 능가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 인간은 집단을 이뤄서 여러 명이 함께 집단을 이뤄서 집단지능을 발휘해야만 AI를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단지능을 영어로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집단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령 1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10명이니까 집단이죠. 근데 그 10명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똑같이 학교에서 똑같은 국영수 사과를 배우고 똑같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똑같은 개인과 똑같은 SNS를 한다면 10명이 모여봤자 서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차이가 한 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냥 근육만 10배잖아요. 옛날 내가 학생이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 그러죠. 그때는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근육만 10배인 집단도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그런 집단을 조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단을 집단 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이 실성하지 않고 지성을 발휘하자면 매우 다른 모습의 집단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집단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와 똑같이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의 합은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겠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창의력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실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교실에 책상이 모둠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또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학생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옆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라고 이런 책상마저도 이 모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집단 지성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여 있는데 나의 생각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성격 갖고 있고 가치관과 비전과 꿈이 다양하다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잖아요. 실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마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데, 아니 일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팀원으로 서로 맞추면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잖아요. 성격 차이만이 아니라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 차이, 심지어는 남녀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한 갈등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자면, 다양한 팀원들이 모여서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자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 창의력을 발휘하자면은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심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 소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님의 연구입니다. 이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마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의 69%는 이러한 갈등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 네모 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볼 수 있나요? 어떤 갈등이 69%나 해당될까요?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는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골치 아픈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아마 알아맞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69%의 갈등은 영속적 갈등이랍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래요. 아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망적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의 성격이 달라집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 습관 쉽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원인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갈등은 관리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할 때 동원하는 기술과 관리할 때 동원하는 기술은 달라요. 엉뚱한 기술을 부리면은 힘만 들 뿐더러 역효과마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위에서 일하고 싶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하트스토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트스토밍이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함께 생활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팀원이 되어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최고의 창의력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트스토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트스토밍은 좋은 관계와 소통을 위한 정서지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EQ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단 지능을 발휘하자면 정서지능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MIT는 모든 신입생들이 첫 해에 이 세 가지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 목표라고 해요. 첫째, 당연히 창의력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잔머리 걸리는 짠짠한 창의력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창의력, 혁신적인 창의력은 집단 지성에서 나오니까 서로 대화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관계, 소통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소통 능력은 정서지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IT에서는 창의력, 관계, 소통 능력, 그리고 정서지능을 키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알고 그 감정을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어야 소통과 관계 형성에 중요한 공감력 같은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서지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도 챗봇한테 물어봤습니다. 챗봇은 답은 감정 코칭이랍니다. 감정 코칭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해요. 감정 코칭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정 코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대화법이 있어요. 멀어지고 왼수되고 그런 대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화,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이런 대화에는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는 독입니다. 비난은 넌 항상 지저분해, 넌 맨날 지각이야, 너는 언제나 말이 많아 등 항상, 늘, 언제나, 맨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 이 말의 핵심은 너는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소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참 아파요. 경멸은 야, 너 바보 아니야, 야 멍충아, 야 꼬라지가 거지 같아, 뭐 이런 말들, 소위 상대방을 이루인간처럼 여기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적대감이 들잖아요. 공격을 받으면은 당연히 방어가 나오겠죠. 너는, 너도, 뭐 이런 식의 말이 바로 방어와 반격입니다. 자, 마지막 독, 담쌓기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쌓기예요. 이러한 독들은 관계를 병들게 하고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다가가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니까 서로 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대화를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의 핵심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협업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서 인공지능 밑에서 일하지 않고 인공지능 위에서 그들을 활용하면서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2부에서는 그 마지막 두 가지 능력을 소개하겠는데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그 적응하는 능력과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